안녕하세요. 네메시스 기사단 소랑팬드래곤입니다. 오늘 캐릭터 리뷰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캐릭이 나왔죠. 알테어 유스티나 카이엔입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알테어 유스티나 카이엔. 자, 그냥 줄여서 알테어라고 하겠습니다. 자, 포트레이트부터 보겠습니다. 글쎄요, 이 원작 팬들은 완전히 원작 파괴라 그러던데요. 예.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예. 이제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냥 뭐 이 포트레이트 자체는 사실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예. 근데 지금 요 모델링이 좀 문제죠. 예. 네, 알테어 유스티나 카이엔입니다. 이 캐릭터가 나오고 나서 정말 말들이 많죠. 지금 일단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 접는 분들도 많고, 이 굉장히 너무나 강력한 캐릭터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상대하기도. 그래서 점점 재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모델링을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 사진과는, 포트레이트와는 많이 다른 느낌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모델링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삼성을 공짜로 줬기 때문에, 명함은 기본적으로 다들 가지고 계실 거고, 가지고 계신 명함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됩니다. 명함만 있어도 상당히 강력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 명함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발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삼성입니다. 삼성. 네. 주문효과 받는 치명타 확률 감소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공간 왜곡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간 왜곡 뭐냐면요. 받는 관통 피해량 감소, 그리고 공격받을 시 일정 확률로 받는 피해 30% 감소 및 협공 불가, 그리고 공격자의 치명타 확률 및 본인의 치명타 확률 감소에 따라 뭐 20에서 80% 확률로 발동한다 돼 있는데, 이 공간 왜곡은요, 그 베라모드의 차원 역장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는 피해 감소 30%인데 이 확률에 따라서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베라모드는 치명타 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공격자의 치명타,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를 공격할 때 공격하는 사람의 치명타와 내가 치명타 확률 감소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이 알테어를 공격할 때 나오는 치확, 그 확률을 기준으로 발동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치확이 뭐 예를 들어 100%고 알테어가 뭐 80%다. 치확 감소가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때릴 때 20%가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20%로 결정이 되는 뭐 요런 구조이지 않을까? 이거는 근데 오피셜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댐감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거 삼성입니다. 네. 나중에 클래스 패시브 가가지고 다크 오라클 선택하시면 요거 턴 종료하면서 하나씩 또 올라가요. 그래서 삼중첩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삼성이어도. 이거 삼성도 충분히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종말의 왜곡, 부활이에요, 부활. 에스메랄다랑 똑같은 그런 부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한 턴 지속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는 때까지 시간이 짧아요. 오히려 좋습니다, 이거는. 활용하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깨어날 때 이제 회복과 디버프 해제가 걸려 있잖아요. 이거 에스메랄다 같은 경우는 풀각 찍어야 이렇게 됩니다. 풀각 찍어야. 지금 이거는 삼성인데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다만 삼성에서 안 좋은 점은 여기 쿨타임이 3이라는 거예요. 제 행동을 이제 할 수는 있는데요. 쿨타임이 3턴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쌍버프 주는 거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시면은 쌍버프 주고 나서 이제 3턴 동안은, 그러니까 4번째 턴에 가가지고 다시 또 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거겠죠. 하지만 첫 턴에는 다른 그냥 풀각 캐릭터랑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성비 캐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육성입니다. 제가 이거 보는 법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공간 왜곡, 뒤에 숫자 없죠? 고대의 지혜 2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숫자 있죠? 그 다음에 종말의 왜곡 이렇게 있잖아요.
요것도 숫자 없죠? 이렇게 숫자 없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거. 예, 이런 거는 성급이 올라가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 이거는 다시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똑같아요. 예. 근데 이런 거 바뀌죠. 이중첩으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요 고데이지가 2가 된다. 예, 2가 되면서 쿨타임이 2가 됩니다. 뭐 다른 거 이런 수치들도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하지만 요거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자, 발현도 보시죠. 이제 이 발현인데요. 예, 똑같이 고데이지 2죠?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완전히 다 똑같은 거예요. 체력 증가만 생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발현에 가시면 고데이지가 3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열어볼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죠. 치명타률 증가는 뭐 조금 생겼고요. 그 다음에 쿨타임이 드디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4발현 하셔야 이제 그냥 풀각성이랑 똑같이 쓰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풀각성 볼까요? 네, 똑같이 고데이지의 3이죠? 예, 이러면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요런 것만 차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알테어는 고유 패시브가 그렇게 대단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주문력 50%, 받는 치명타 확률 감소 50%가 있는데요. 요 치명타 확률 감소량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공간 왜곡 효과를 잘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사실 풀각성이 그렇게 강제되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삼성도 괜찮고요. 아니면 조금 올리시겠다 그러면 4발현까지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풀발현까지 필요 없어요. 예. 진짜로 필요 없습니다. 예. 그거는 오바예요, 오바. 진짜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4발현 정도로 쓰시는 게 베스트. 그 다음에 그것도 싫다 그러면 그냥 공짜로 준 삼성 그냥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클래스 패시브입니다. 아우렐리온하고 다크 오라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멘 세이지는 저기 데이모스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두 가지만 볼게요. 자, 아우렐리온입니다. 네, 주문력과 마법 관통이 증가를 하고요. 받는 피해가 10% 감소하고 3칸 이내 아군당 주문력과 받는 피해 감소량이 5% 증가를 합니다. 이거 주문력은 요 아우렐리온에만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광희 스킬 시전 후 체력 가진 아둔에게 치유합니다. 근데 이 광희 스킬을 시전해야 되잖아요. 광희 스킬이 대부분 힐이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요게 좀 특이한데 사실 저는 아우렐리온을 처음에는 계속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크 오라클로 바꿨습니다. 네, 다크 오라클 보도록 하죠. 주문력과 마법관통 그리고 여기는 치명타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는 피해가 10% 감소하고 3칸 이내 아군당 받는 피해량 요거 보세요. 받는 피해량밖에 없죠. 여기는 추가로 감사합니다. 공격 후 적에게 쇠약화 효과를 거는데요. 이 공격 후잖아요. 이 생각보다 이 알테어가요 공격 스킬이 없습니다. 공격 스킬은 없는데 또 은근히 평타를 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공격을 하면 쇠약화 이걸 걸고 버프 2개를 지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턴 종료 시 공간 왜곡이 모자르면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삼성도 이 공간 왜곡이 1로 시작을 하지만 맞지만 않으면 계속 이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괜찮아요. 삼성도 세약화는 이제 공주 깎이고 뭐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량 증가하고 뭐 이런 거고요. 공간 왜곡은 아까 보신 대로 자신의 치명타 감소량과 상대의 치명타 확률을 계산해서 그 확률대로 30% 추가 데미지 감소 요겁니다. 이 공간 왜곡 같은 경우가 이제 받는 관통 피해량 감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하이델룬한테 맞아도 안 죽습니다. 이게 3중첩이 되면 45%잖아요. 그리고 그냥 받는 피해 감소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단단해요. 생각보다. 클래스는 아마 다크 오라클을 가장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아까 아우렐리온 설명드렸지만 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크 오라클을 쓰시더라고요. 이 캐릭터의 진짜 본체 액티브 스킬입니다. 네, 모이라입니다. 네. 진짜 읽기도 싫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근데 이거는 스킬들이 너무 말이 안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참 어이가 없을 정도의 스킬들을 만들어놨습니다. 대상에게 원기 조율
효과를 부여하며 TP를 1만큼 증가를 시킵니다. 자, 보시죠. TP가 이거 지금 1짜리예요. 2톤짜리. 그리고 체력도 회복을 해줍니다. 이거 힐이에요. 힐이면서 디버프 2개 해제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1TP짜리 2톤짜리 체력 회복에 디버프 2개 해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TP 1 증가시키죠? 그러니까 워런트 베리어 효과까지 있는 겁니다. 예. 그것만 있어도 사기인데 이 원기 조율을 주죠. 이 원기 조율이 뭔가요? 예, 좀 밑에 보시면 네, 공격력, 주문력을 증가시켜주고요. 30%나 받는 치유효과 30% 증가. 그 다음에 행동 제어 모두 해제. 행동 종료 시 40% 체력 회복. 미친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버프 하나로 다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스킬 장착 시 구원의 서약과 운명의 개입 효과가 적용됩니다. 자, 이게 진짜예요. 지금 앞에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서약입니다. 네카닌의 다른 아군 플레이어가 단일 공격을 받은 후 체력이 100% 미만이라면 주문력이 50%하고 회복시킵니다. 자, 그냥 네칸 내에 있는 아군이 그냥 맞았어요. 그러면 그냥 힐이 들어갑니다. 50%.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아무 저것도 없어요. 제약도. 예. 자, 운명의 개입 볼게요. 예. 게임 시작 시 아우터원과 콜라보레이션이 아닌 캐릭터면서 사망방지 효과가 없는 캐릭터. 그러니까 이제 아우터원도 아니고 콜라보도 아니고 그리고 부활도 없는 캐릭터에 인접한 아군 플레이 한 명에게 운명의 기원, 흐름, 순환 3개 중에 하나를 걸어줍니다. 암흑혈이 걸린 대상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부활 효과가 있는 캐릭터는 무조건 다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기원 보시죠. 요거는 다 똑같습니다. 공주체 30%. 자, 이거 다 똑같아요. 정신지배 면역은 또 요것도 다 똑같습니다. 요것만 달라요. 쇠약. 얘는 스킬 제어. 요렇게 좀 다르긴 한데요. 이거는 사실 랜덤 부여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외워서 그냥 어떤 효과가 있다,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때그때 그냥 버프창 열어서 보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예. 운명의 기원은 이제 통제 영역 무시. 좋죠. 기원은 이렇게 이동 방해와 통제 영역 무시니까 이동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버프 2개 해제, 턴 시작 시에요. 체력 회복까지. 네, 이게 그냥 기본으로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시작만 해도 이게 걸린다. 그리고 이거 아니면 뭐가 걸리느냐? 쇠약의 이제 면역이고요. 턴 시작 시 이동력이 2 이하라면 이동력 플러스 2. 행동 제어 효과 받으면 운명의 바람 효과. 운명의 바람은 이제 받는 피해 20%에 이제 체력 회복에 뭐 버프 뭐 2개 모이면은 행동 제어 효과 해제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이런 거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걸리면 뭐가 걸렸는지 그냥 대충 보고요. 그리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때. 네, 그러다 보면 알아요. 네. 사실 이거를 다 어떻게 뭐 외우고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운명의 순환 보죠. 순환이 제일 좀 특이한데요. 죽으면 이 순환이 딴 데로 갑니다. 근데 이 순환이 딴 데로 갈 때, 처음에 받을 때는 아우터원이나 이런 캐릭터들이 못 받잖아요. 지금 보시면. 못 받잖아요. 이거 보면은. 사망방지 효과도 없어야 되고, 뭐, 암흑혈도 없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아군에게 넘어갈 때는 적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터원도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공주체 30%를. 이게 넘어갈 때, 체력을 공격력 또는 주문력 높은 수치 100%만큼 회복하고 디버프 해제하고 TP 플러스 2 되고 행동 제어 효과 받으면 운명의 바람. 요거 똑같은 거요. 요거요. 예.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게요. 스킬 하나입니다. 예. 완전히 미쳤죠? 예. 하지만 더 미친 스킬이 있다는 거. 마도의 원입니다. 예. 세 칸 내 아군에게 마력 개방 효과를 부여하고요. 체력을 80% 치유, 그리고 디버프 2개 해제. 이거 디버프 해제를 기본으로 다 달고 있어요. 예. 그러면 마력 개방이 뭐냐? 공주체 20%입니다. 자, 지금 데이모스의 라이프 탭도 개사기라고 다들 하던 그런 스킬인데, 그건 체력만 늘려주잖아요. 예. 이거는 공주체를 늘려주고 디버프도 해제합니다. 예. 말도 안 되죠. 예. 근데 요거는
자기 주변 3칸내예요. 자기 주변 3칸내. 근데 뭐 라이브 탭은 찍긴 하지만 2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난 스킬인 거예요. 예, 여기까지만 해도 개사기입니다. 예. 근데 이 뒤에 또 있죠? 말도 안 되는 게 또 붙습니다. 추가로 범인의 아군의 해제 가능한 모든 버프를 가져와서 모든 아군에게 복사하고 지속시간 증가시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거 마더의 원을 자기 주변 3칸 내에다가 쓰잖아요. 그러면 그 3칸 내에서 마더의 원을 받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해제 가능한 버프를 싹 가져옵니다. 알테오가. 그 다음에 다시 그 가져온 버프를 다시 요 마더의 원 받는 애들한테 싹 다시 뿌립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라이트닝 블레이드 같은 거 이제 교환 같은 거 시작하면 갖고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전무에서 가지고 있던 뭐 주문력 늘어나는 거라던가 뭐 이런 거, 아니면 시작할 때 보호막 가지고 있는 거, 이제 제비 같은 경우 이번에 상향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 가지고 있는 그 보호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복사가 됩니다. 해제 불가만 아니면 다 복사가 돼요.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전부 다 복사됩니다. 그냥 다 모아놓고서 그냥 한 방에 쫙 하면은 그냥 다 막 보호막이 막 만 몇씩 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거 제대로 쓰시면. 제가 요거는 조금 이제 애매했던 게 뭐였냐면, 범인의 아군의 스킬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모든 아군에게 복사한다 그래갖고 저는 이제 거리 상관없이 모든 아군한테 가는가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 지속시간을 늘려줍니다. 네. 그래서 그 라이팅 블레이드가 2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복사 딱 하면은 전체한테 라이팅 블레이드가 다 걸리고요. 이게 3턴 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스킬이죠. 진짜. 여기까지 도 개사기인데 뒤에 또 있어요. 네. 일반 스킬 쿨타임을 1만큼 감소시킵니다. 이거는 알테어 본인한테 걸리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스킬을 받는 사람들 전부 다 걸리는 겁니다. 쿨타임 하나씩 다 감소시켜줘요. 그리고 스킬 장착 시 마도의 오라를 가집니다. 또 있어요, 근데. 자, 마도의 오라가 뭔지 보시죠. 원거리 공격 받으시 받는 피해 감소. 자, 이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게요. 이거 원래 2칸짜리, 이거 2칸짜리인 거 하나 있었죠? 그 GS 거? 측량? 예. 그리고 그거는 35%까지였나요? 예, 뭐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줄어들고 이거 3칸으로 늘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TP 제거 면역. 지금 TP 제거 면역까지 되잖아요. 자, 그러면요, 이 마도의 원 하다가 뭐 어떤 거냐면 체력 80% 회복, 그 다음에 공격력, 주문력, 최대 체력 20% 증가, 디버프 2개 해제, 그거를 받는 아군들의 버프를 전원에게 복사, 그러면서 버프 지속 시간 증가, 일반 스킬 쿨타임 감소, 원거리 공격 피해 감소, TP 제거 면역.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스킬 하나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죠. 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죠? 네. 아까 모이라이랑 해가지고요, 이 2개만 보셔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캐릭을 만들었을까? 자, 아주 황당한 스킬이 하나 남았습니다. 블랙미러입니다. 네. 대상 지점 주변 2칸 내 아군들에게 블랙미러 효과를 부여합니다. 블랙미러는 뭔가요? 주문력이 50% 보호막입니다. 별거 아니네. 네, 공격 받은 후 적에게 주문력의 80%만큼 반사 피해.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보호막 증가 효과로 피해량이 가산됩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80% 플러스 보호막 증가 효과로 피해량 가산이니까 보호막 증가 효과가 예를 들어 5잡이 끼시면 9%인가요? 네,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89%가 되는 겁니다. 그냥. 네. 아주 그냥 플러스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발동을 해제. 그러니까 반격 데미지를 주고 나면 해제입니다. 거기다 치명타 발동 가능이죠. 이래서 다크 오라클을 쓰시는 거예요. 다크 오라클의 치명타 30%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 받는 피해 감소 무시입니다. 받는 피해 감소는 무시인데요, 저항력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이제 피해 감소들은 다 적용이 됩니다. 받는 피해 감소만 무시해요. 그래서 용살자 같은 경우가 완전히 받는 피해로 그 도배가 된 캐릭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한테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 흑태자도 그 극한의 무 가지고 있으면 막 70%인가 80%인가 감소잖아요. 네, 그것도 무시하고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데미지가 엄청 세게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80%에다가 아까 보안목 증가랑 해서 뭐 89% 뭐 극한으로 땡기면 한 100% 되거든요. 예, 100%만 해도 센데, 예, 그거를 이제 동시에 4명을 맞추면, 일단은 80%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당 25%로 감소해서 들어갑니다. 25 들어가고, 25 들어갑니다. 이 4명을 맞춰도요, 최대 3회로 제한입니다. 그래서 요게 최대예요, 최대. 최대가 몇이죠? 130%. 이게 최대입니다. 이 이상은 안 올라가요. 예, 근데 130%도 말이 안 되죠. 예. 반격댐이 130%? 이야. 그래서 실제로 시작하시면요, 이 전무에서 TP 회복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블랙미러 쓰고, 그 다음에 마더의 원 딱 씁니다. 이 캐릭터가. 그러면은 체력 증가, 공격 증가 뭐 다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캐릭을 때리면 반격 데미지 들어와요. 네. 그래가지고 반격 맞고 막 하이델로 바로 고스트 되고 막 이럽니다. 데미지가 워낙 세니까. 제가 저번 기사단전 리뷰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캐릭터 나오고 나서 제가 연습을 꽤 했거든요. 연습하는 동안 그냥 말 그대로 좀 벽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어떻게 잡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좀 화가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스킬은 지금 설명드린 3개 들고 가는 겁니다. 무조건. 딴 걸 들 이유가 없어요. 이 3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초필살기입니다. 대상 주변 3칸 내 영역에 가시를 소환해서 160%만큼 피해를 입히고 가시 덩굴 효과 부여합니다. 가시 덩굴은 그냥 이동 불가인데요. 시전 후에 TP를 이만큼 획득합니다. 그러니까 초필 쓰고도 TP가 2가 남는다는 소리고요. 이거 전무랑 이제 합쳐서 보시면요. TP가 3이 되는 겁니다. 좀 이따 볼게요. 시전 대상에게 추가로 속죄의 낙인을 부여합니다. 이거 보시면 시전 대상에게 이제 하는 거니까 이제 타겟을, 대상을 선택하는 거라서 그 타겟의 주변 3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겟한테는 속죄의 낙인을 준다. 이 속죄의 낙인은 뭐냐면요. 받는 피해 증가, 받는 지속 피해 증가, 그 다음에 턴 종료 시 30%만큼 추가 피해, 그리고 받는 피해가 감소 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찍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이 받는 피해 감소가 없는 거랑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쓰실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쓸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버프를 계속 돌려 쓰거든요. TP를 5까지 채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특이한 거는 초필인데 쿨타임이 4다. 네, 장비입니다. 저는 일단 추기경 재상 세트인데 사실 요 손목 있잖아요. 요거 추기경 끼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게 없어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요 머리랑 신발은 체력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 2개는 주문력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장신구 초시계 끼시면 됩니다. 치명타 확률 감소가 중요한 캐릭터인데 심지어 치명타 확률 감소가 달려 있어요. 15%나 엄청나죠? 그리고 스킬을 꽤나 자주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사용되기 시간 1턴 감소되는 거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전무 보시면요, TP가 마르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다. 전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풀각성이지만 조금 줄여서 보죠. 자, 명암입니다. 스킬 사용 전 찰나나 마력 효과. 이거 뭐 대충 올라가는데요. 사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각성. 사거리 1이 추가됩니다. 네, 사거리 1. 요 크죠? 사거리 1 엄청 큰 겁니다. 네, 삼각성. 하는 순간, 자, 보시죠. TP가 1 이하라면 TP를 채워줍니다. TP가 1 이하라면 TP를 채워줍니다. 좋죠? 예. 근데 요거는 보시면 턴당 한 번이라는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턴당 한 번 되는 겁니다. 턴당 한 번. 이제 사각성이 되면은요, 턴당 한 번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 TP가 1 이하면 무조건 TP가 다시 찹니다. 하나. 스킬 사용할 때마다 이 찰나나 마력이 중첩이 되는데 3중첩. 10%짜리 3중첩이니까 다 30% 증가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자, 오각성을 하시게 되면 이게 생깁니다. 이거 베라모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격 받을 때 디버프가 하나씩 다 줄어들고 그 다음에 맞습니다. 육각성. 네, 이거는 이제 다 똑같은데 요거. 네. TP가 2 이하여도 TP를 하나 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TP가 2만 되면 계속 3이 되고 1이 되면 2가 되고 막 이래요. 계속.
TP가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 차올라요. 그리고 요게 이제 사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킬을 2번씩 쓰기 때문에 두 번째 턴이 끝나고 나면 이게 40%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냐? 필수입니다. 필수. 어디가 필수냐? 쓰실 거면 3성, 5성, 6성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그냥 별 상관없이 잘 쓰고 싶으시다면은 사실 5성인데 이 TP2가 커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 풀각성 하시는 게 제일 좋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가성비로 쓰시겠다. 3성 정도만 하셔도 일단 쓰는데 큰 지장 없다. 네, 무기 특화는 일단 저는 뭐 제대로 안 돼 있지만은 주문력, 그 다음에 체력 요걸로 그냥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비는 이거를 저는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뭐 교황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쿨타임 감소가 중요해요. 스킬을 계속 돌려 쓰고 TP는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룬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상 고정인 곳이 있습니다. 요 두 개는 고정입니다. 이거 두 개는 뭐 누가 와도 안 바꿔요. 항상 요렇게 두 개는 고정이더라고요. 4번, 5번 자비를 끼셔야 치유량 증가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고정입니다. 고정. 지금 이제 서민 세팅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고급 룬 세팅이 있는데 뭐 딴 거는 뭐 다 그렇다 치고요. 요것도 거의 고정입니다. 네. 이제 요게 이제 좀 다른데요. 여기다가 헌신룬 끼시는 거, 헌신룬 이렇게 생겼나요? 네. 뭐 헌신룬, 네. 요렇게 2번하고 6번 헌신룬 끼시면은 이 헌신룬 6번이 보호막 증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보호막 증가가 반격 데미지 증가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헌신룬 끼시면 좋습니다. 예. 그러면 헌신을 또 딴 데다 어디다 꽂느냐? 여기입니다. 여기 좋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저는 지금 왜 이렇게 껴놨느냐? 여기다가 이제 체력을 박으려니까 그냥 여기도 체력 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서민 세팅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건설 쓰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건설 없으시면 그냥 이렇게 끼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제일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아티팩트 보겠습니다. 마력의 공명석. 이건 뭐 사실 큰 의미 없는 그런 겁니다. 이거 안 씁니다. 세상의 상태 역시 안 씁니다. 이것만 씁니다. 주문력, 주는 보호막 효과, 받는 체용타 확률 감소량 25%. 여기에 주는 보호막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거를 끼시면요. 반격 데미지가 아까 보신 거에 한 거의 100 몇 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아파요. 반격이. 네. 그 다음에 매대 이하의 술식을 보유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스킬 제어 면역이고요. 쿨타임 제어 면역입니다. 야, 진짜 깨알같이 여기저기 많이 박아놨죠, 이런 거. 네. 기본 공격이 다크핸드로 바뀝니다. 기본 공격이 다크핸드인데, 이 기본 공격이 진짜 골 때립니다. 대상 저격 주문력 100% 공격이고요. 그 다음 TP로 훔치고요. 그 다음에 훔칠 TP 없으면 피해량 증가하고요. 때렸으면 50%만큼 체력 회복합니다. 그리고 고스트 겁니다. 이게 그냥 기본 공격이에요, 기본 공격. 고스트가 걸리면요, 공격력, 주문력 감소가 되고 받는 패량이 10% 증가를 하는데, 이 버프 획득 시 느려짐 효과도 걸고요. 공격 당하면 고스트 효과 재획득이라고 돼 있잖아요. 재획득. 이 말은 중첩이 증가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고스트 한번 때려놓고 딴 사람이 막 때리면 이거 50%까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마이너스 50%에 받는 패량 50% 증가까지가 그냥 걸리는 겁니다. 계속 때리면. 그리고 느려짐 걸린다 그랬죠? 느려짐은 이동력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평타 때리면 평타 때리면 이게 걸려요. 예, 무지막지하죠. TP를 훔치고 이게 걸리고 체력 회복까지 합니다. 이게 평타예요. 예. 황당하죠? 네. 어쨌든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티팩트를. 그러니까 요거 끼시는 거예요. 아티팩트는 딴 거 끼시는 거 아닙니다. 알테어 유스티나 카이엔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는 이 콜라보 캐릭터들이 이런 정도로 강력하게 나오는 거를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창세기 전의 팬이고,
그 창세기전 캐릭터들이 좋아서 이 게임을 시작을 한 거지, 콜라보가 좋아서 시작한 게임이 아닙니다. 콜라보를 사실상 아우터원 등급으로 분류를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 마음은 안 좋습니다. 하지만 뭐 캐릭터 자체가 너무 사기고, 그 다음에 삼성도 웬만하면 쓸 수 있다는 점,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나마 괜찮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생각 같아서는 이 정도 캐릭터면은 사실 아우터원으로 세라자드가 이렇게 나와도 욕먹을 정도의 그런 스펙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전에 뭐 스킬들 보셨죠? 뭐 그냥 좋다, 누가 좋다 한 건 그냥 다 갖다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스킬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뭐 디버프 해제 필요하다? 디버프 해제해버리고, 행동제어 그냥 무시해버리고, 막 그냥 다 달려있어요. 그냥 없는 게 없습니다. 막 거기다가 막 버프 다 복사해서 싹 뿌려버리고, 막 이제 진짜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나 싶어요, 진짜. 좀 찍으면서도 계속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완전히 미친 캐릭입니다, 한마디로. 일단은 뭐 뽑으시면 좋겠지만 뽑지 않더라도 삼성 공짜로 줬잖아요. 삼성을 공격 시에 써보시면 엄청 그 파티가 안정적이 됩니다. 진짜 엄청 좋은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테어 유스키나 카이엔의 이제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랑이었습니다.